네,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은희입니다. 코스피가 2000선도 이탈했고 1990선마저 이탈해 1980선대 초중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북한 리스크가 계속 증시를 괴롭히고 있고 또 어떤 전문가에 따르면 어떤 액션이 북한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계속 뭔가 할 듯 말 듯 이런 어떤 불확실성이 증시를 상당 부분 더 괴롭히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가운데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세는 증시에서 전혀 얘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까지 판 결과인데요. 상대적으로 오늘 자동차 쪽이 많이 빠집니다. 엔달러가 결국 96엔대 안착하는 듯한 움직임, 역시 수출주 자동차주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고요. 코스닥 쪽은 강보합세로 괜찮게 출발했지만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속에 같이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 관련한 방산주 테마가 많이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여졌지만 오히려 조금 밀리고 있고요. 안철수 교수가 오늘 오후에 귀국함에 따라 안철수 테마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출발 증시와이드 2부에서 준비한 주요 코너부터 체크합니다. 네, 어떤 전문가는 증시 반등이 환율에 달렸다고 하는데 일단 오늘 원달러 환율은 1,100원을 뚫어놓은 상황입니다. 석 달 반, 거의 넉 달 만에 있는 일입니다. 자, 개장한 지 한 1시간 정도 흘렀는데요. 수급 얘기 나눠볼게요.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PB팀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외국인들 좀 팝니다만은 개장한 30분 만에 선물을 1,000개 정도 사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또 팔고 있고 동시만기 전이라 그런지 좀 들쑥날쑥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수급상 일단은 거래가 그렇게 없는 가운데 조금만 팔아도 하락하는 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거래 대금이 상당히 저조한 어떤 소강 국면에서 조금만 프로그램으로 매수를 해줘도 지수가 급등할 수 있고요. 물론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외국인들이 장난질을 했죠. 그리고 오늘같이 외국인들이 소폭 매도를 하더라도 오늘 프로그램 매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외국인이 선물 아침에 매수했다, 매도했다. 지금 다시 또 매수로 돌아선 가운데 베이시스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쿼드러플 일칭제에 올해 들어서 첫 번째 맞이하는 이번 주 목요일이고 금통위에서 어떤 금리 인하 이슈도 있을 텐데요. 주식시장이 그렇게 지금 강력한 또 하방 쪽은 아니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에는 유동성의 힘이고요. 그 유동성의 힘과 지금 펀더멘털 논리가 없는 어떤 국내 시장이 결국엔 진퇴양난의 시기에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좀 자세히 일단 코스피랑 코스닥 시작 수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업종이 거의 하락을 하고 있고요. 통신업종망이 오르고 있습니다. 결국엔 지수가 하락하니까 방어주가 오르는 거죠. 통신업종이 오르는 이유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펀더멘탈이 그렇게 좋아지지도 않고요. 실적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받쳐주는 통신업종을 방어한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거래소에서 운수장비 300억을 외국인이 팔고 있고요. 나머지 업종은 그렇게 많이 파는 모습은 아닙니다. 운수장비 왜 이렇게 많이 팔까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엔화 이번 1분기 안에 잘하면 100엔도 갈 수 있다. 계속 신신당부해드렸고 자동차 업종은 올라오면 때려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엔이 지난 주말 NDF 역에서 1,13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지난주 초반만 해도 1,160원, 70원 하던 게 오늘 개장 후에는 1,140원대를 유지는 하고 있지만, 이렇게 되면은 원달러 환율이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1,100원을 회복했지만 원에는 원엔은 하락하는 추이, 즉 원화가 엔화 대비 강세되는 모습은 여전하다는 거, 즉 원화가 달러 대비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업종이 엔화가 워낙 가속하게 하기 때문에 약세를 보이고 외국인들이 선호하지 않게 되는 업종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맞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죠. 개인이 136억을 사고 있고요. 외국인이 125억,
기관이 24억을 팔고 있습니다.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고 개인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 지난주 목요일날 사실 개인이 400억 정도 매수했을 때 이게 연속성이 나오면은 좀 불안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금요일날 하루 뒤집기 결국 중국계 하모니가 다시 금요일날 들어오면서 좀 안전한가 했더니 역시 개인이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코스닥도 550선을 앞두고서 역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서 조금 많이 빠진다고 해서 추격 매수하시고 매수하는 관점은 좀 버리시길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쿼드러플 위칭데이가 이제 사흘 정도 남았는데, 물론 이제 같은 날도 금통위도 있어서 이번에 기준금리가 인하되네 마네, 인하 전망이 이제 지난달보다 조금 전문가들 사이에서 늘어났다고 하는데, 외국인과 기관 또 우리 개인들은 어떤 지금 심리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일단은요, 외국인은 올해 들어 첫 번째 만기주다 재미 좀 보자 제가 이렇게 속내를 표현해봤는데요. 사실 매월 옵션 만기를 있기 때문에요. 외국인들은 선물 같은 경우에는 노르버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물 항상 그리고 옵션 만기일이 아니고 동시 만기일에는 큰 어떤 충격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그동안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옵션 만기일은 큰 변동성을 나올 수 있게 하지만 선물 옵션 만기일은 워낙 기간과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이 맞물리기 때문에 큰 변동성을 주기 힘든데 표현은 제가 그렇게 한 게 이번에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가 여전히 또 많이 쌓였거든요. 2월 중순 이후에 그런 물량이 조금은 충격을 줄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게 뭐 급격한 하방을 바라본다 이렇게 좀 생각을 안 하시면서 옵션 시장에 대해서 만기주에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개인은 어떻습니까? 이번 주 커플링 장세로 돌아선다고 뉴스에서 많이 그러던데 매수를 해볼까? 이런 취지로 코스닥과 코스피 양시장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분할 매수 입장에서 개인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개인들이요 해외 쪽으로 눈을 많이 돌렸다 합니다. 저는 긍정적인 시각이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어떻습니까? N 약세가 너무 가팔르다. 내수주를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역시 연초부터 내수주에 대해서 많이 사고 삼성전자 이런 것들은 어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방어주 위주에서 많이 매수를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보시면 금융업종, 은행, 증권, 통신업 이런 업종 그리고 유통업, 전기가스 골고루 투신 쪽에서 사고 있는데요. 일단은 상당히 기간 쪽은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일단 그 코스닥에서 기관이 많이 매물을 내뱉느냐 우리는 거기에 포인트를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보다 기관이 많이 내뱉게 되면은 결국에는 코스닥은 550선을 다시 터치 못하고 꺾일 수 있는 시그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유념하시면서 기간 수급에 특히 코스닥에 상당히 기초를 좀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강조해 주셨던 환율 걱정, 또 동시만기 앞두고 외국인들이 어떤 또 전략으로 우리를 괴롭힐지, 또 수급 걱정, 여기에다가 북한 걱정까지 더해서 코스피가 오늘 좀 낙폭이 제법 나오는데, 코스닥이 그래도 좀 견조한 듯 했지만은 코스닥도 오늘 사실은 오늘만 보면 낙폭은 더 크거든요. 아까 기관 매물 조심하라 하셨는데, 코스피를 사자니 걱정, 코스닥을 또 보자니 걱정, 어떻게 하면 우리 개인분들 좋을까요? 네, 결론부터 드리면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코스피도 부담스러우면 그리고 개별 종목이 부담스러우면은 차라리 쉬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거래일수로 240일 정도 주식시장이 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너무 급하게 개인들은 항상 한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결국에는 심리적 요인에서 항상 돈의 논리 아닙니까? 이 자본시장은 돈의 논리인데 개인들의 자금은 큰 세력을 따라갈 수 없고요. 기본적으로 그것들을 추종해야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본적인 펀더멘탈 어떤 분석 이런 것들은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제안을 분석을 해서 괜찮다 싶으면 추천을 드리고 그 안에서 당연히 매매 전략을 쓰는 건 분명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돈의 힘이라는 것은 심리적 요인과 많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개인들은 그 심리적 요인에서 항상 실패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지수가 오랜만에 2000포인트 깨졌다고 해서 저가 매수다 이렇게 생각해 보여다 다시 한번 좀 시장이 무엇이 잘못되고 왜 코스피만 다우지수랑 다르게 하락을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환율 얘기부터 하죠. 저는 환율이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 엔화 약세가 계속 매일 중점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94엔대를 다시 회복하면서 결국엔
엔화 강세 흐름이 주춤하다가 다시 약세로 돌아섰고 주말 사이 미국의 어떤 고용 지표가 상당히 개선이 되면서 엔화 약세를 좀 더 부추겼고요. 엔화 일본의 통화정책 회의가 지난주 목요일에 있었죠. 거기서 이번 달까지는 이번 달까지 임기를 하고 있는 그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사실 추가 양적 완화 어떤 조치는 안 했지만 그 자세한 문구들을 사실 살펴보면요, 상당히 일본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4월 달에 그 차기 총재로 내정된 그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결국에는 2014년부터 자산 매입 양적 완화 무제한으로 하겠다는 그런 어떤 조치를 시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즉 디플레이션 압력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화 약세가 가파르게 진행되는 거고요. 오늘 달러 대비 96.17엔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원래 한 4월까지 보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100엔이 코앞이기 때문에 3월달 안에 100엔을 돌파하게 되면 자동차 업종 2분기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2분기부터 엔화 약세가 꺾일 것도 아니고요. 추세를 더 더 순항할 수 있을지 꺾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북한 얘기하셨는데 지정학적 리스크 그 어느 때보다 커지긴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요. 코스피는 단기 악재로 작용할 수 있고요. 이번 선물옵션 만기일에 메이저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분명히 큰 뉴스거리이기 때문에 크게 펀더멘털 논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무시하셔도 된다. 이렇게 좀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엔 이렇습니다. 코스닥 수급이 깨지진 않아서 유효하다고 좀 전에 자막에 아마 나갔을 텐데요. 아침으로 봤을 땐 수급이 좀 깨졌을 수 있고요. 만약에 기관과 외국인이 오후 들어서 매수세로 전환하면 역시 코스닥을 좀 매수해볼 만하다. 역시 대형주 시장은 수출 업종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 수 있고요. 워낙 지금 1,100원 달러 대비 회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출 업종 좋아지겠지. 워낙 약세로 돌아서니까 이게 아닙니다. 단기적인 북한 리스크 때문에 원화가 약세로 돌아서는 거지 워낙 강세 추이도 역시 엔화 약세랑 거스를 수 없는 추이기 때문에 그런 환율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안 되는 이유는 리커플링이 아닌 정확하게 말하면 업황의 전망이 불투명한 펀더멘털 논리다. 즉 코스피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살 이유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여전히 투자에 그나마 좀 발을 담글 수 있는 시장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이라도 외국인 기관이 매수로 코스닥 쪽에 돌아서는지 잘 한번 보십시오.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PB팀장님의 수급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업앤다운 특징주 짚어드립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자, 오늘 업종목으로 SK하이닉스 최근에 계속 꼽히고 있습니다. 27,000원대, 8,000원대를 갭으로 한번 뚫은 이후 내려올 생각이 없죠. 오늘 장중에 2%대 근처까지 오르기도 했었는데 역시 D램 가격 오르는 것이 모멘텀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제로투세븐 매일 유업 계열사의 이제 자회사인데요. 얼마 전에 IPO했었는데 오늘 장중에 신고가도 조심스레 내는 모습입니다. 원인도 짚어보고요. 반면에 현대차와 금호석유 쪽 오늘 부진합니다. 차 쪽의 얘기는 아까 우리 박재민 팀장님께서 열심히 해주셨는데 역시 환율이 조금 부담스럽고요. 금호석유는 업황 부진 때문에 계속되는 그런 얘기입니다만 LG화학, 화학주들 지난주 기관의 문매도 맞았었고요. 오늘까지도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의 원인 그리고 대응법까지 챙겨주실 분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추심 인베스트먼트로 가서 홍혜진 팀장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홍 팀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업종목인 SK하이닉스와 제로투세븐부터 상승 원인 짚어주시죠. 네, SK하이닉스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지난주부터 상당히 좀 강세를 띄웠습니다. 27,000원 갭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 그 갭이 좀처럼 좀 메꿔지지 않고 있죠. 근데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상품 가격,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좀 보시는 게 맞는데 지금 보시면은 작년 말 대비 한 11월 달부터 현재까지 반도체, 특히 이제 D램 값의 반등이 50%가량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 공급이 어느 정도 좀 제한된 상태에서 수요가 조금씩 증가되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PC 산업이 어느 정도 좀 침체를 좀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모바일 기기겠죠. 스마트 기기 확산에 따른 모바일 D램에 대한 수요 증가.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반도체 가격의 상승을 좀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급
공급은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공급을 늘릴 만한 지금 투자를 아직까지는 집행시키고 있지 않은 부분 자체도 지금 반도체 수급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그래서 당분간은 반도체 가격의 상승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하이닉스에 대한 지금 상승세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드렸지만은요. 아무래도 3만 원 정도까지의 반등을 좀 노려보시는 것도 상당히 좀 좋지 않나. 그래서 갭자리 부분이 다시 메꿔진다라면 흐름이 약화될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시장 영향도 거의 받지 않고 흐름 상태가 상당히 좀 좋다라는 거는 반도체 가격의 그 원인이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종목이죠. 제로투세븐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죠. 그러니까 선물 지수가 낙폭을 축소시키면서 반등세가 좀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 집중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중국 시장이 이제 산화 제한 정책을 폐지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소에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령화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게 그 원인이겠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는 1가구 1자녀 정책 같은 경우를 좀 폐지시킨다면은 앞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 상당히 좀 호재로 좀 작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제로투세븐이라든지 아가방 컴퍼니 같은 종목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청와대 쪽에서도 뉴스를 좀 발표한 내용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노후라든지 그 다음에 출산에 대해서 불안 심리를 없애주겠다라는 부분이 청와대 쪽에서 나타났죠. 이 얘기는 뭐냐? 지금 노인들의 노후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출산을 마음 놓고 할 수 있게끔 정책들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국내외, 그러니까 지금 국내뿐만 아니고 중국 시장에서까지도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영유아 시장 성장에 따른 기대감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좀 매수 타이밍으로 좀 보시는 게 좀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흐름 자체도 오늘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도 좀 노려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현대차와 금호석이는 오늘 동반 부진한 모습인데요. 현대차는 20만 원이 또 깨질 뻔한 그런 하루가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주 다우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자, 근데 그에 따라서 엔화도 지속적인 약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달러가 96달러, 그러니까 96엔을 좀 기록을 했죠. 96엔을 좀 기록을 하면서 현재로서는 지금 미국 시장이 강하면은 엔화가 추가적인 약세를 보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자동차 업종, 그러니까 지금 환율에 상당히 좀 민감한 자동차 업종이 하락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적인 측면보다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 엔화 약세가 좀 지속이 된다면 자동차는 아무래도 추가적인 약세 흐름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환율이 계속적으로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속도로 지금 엔화가 하락을 계속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달이죠. 3월 20일 날 BOJ, 그러니까 일본은행 총재가 지금 일본은행 총재가 새로 좀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엔화 약세, 그러니까 지금 기대감이 좀 살아 있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좀 자산 매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 있기 때문에 일본 엔화 약세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 이후에, 그러니까 총재가 취임한 뒤에는 어떤 방향성을 보여줄지에 따라서 좀 전략은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일 정도까지는 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 급하게 매도보다는요, 일단은 기존 물량, 그러니까 물량이 좀 많으신 분들은 좀 줄일 필요는 있겠지만은 소폭의 물량을 갖고 계신다면 일단은 좀 보유하시면서 20만 원이 본격적으로 이탈되지 않는다면은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접근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금호석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천연 고무 가격이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한 30% 이상의 급락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합성 고무라든지 합성 수지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천연 고무 가격이 내려간다면은 합성 고무의 가격도 같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연 고무 가격의 하락은 상당히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국 쪽에서도 45만 톤의 신규 설비가 이제 합성 고무 설비가 좀 가동이 된다, 이런 얘기가 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가뜩이나 수요가 증가되지 않는 시점에서 공급 증가가 나타나면 아무래도 상품값은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단 업황이면 업황, 그다음에 상품 가격이면 상품 가격, 이런 것들에 대한 부진 때문에 금호석유 상당히
상당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급적인 대응, 그러니까 흐름 보시고 좀 대응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금 추가적으로 뭐 10만 원에 대한 이탈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해 보이고, 현재 시점에서도 일단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진다면 업황 나쁘지만은 보유는 좀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점 매수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매도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시장이 급락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시장 대비 조금 더 수급이 안 좋아지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그러니까 지금 단기 저점이겠죠. 뭐 10만 3천 원 라인, 그 라인이 이탈이 된다면 그때는 좀 매도한 이후에 흐름이 개선되기를 좀 기다려보시고 좀 접근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일부 정태근 팀장님에 이어서 우리 초심 인베스트먼트의 홍의진 팀장님까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뷰 전달해 주셨습니다. 업앤다운 종목 분석 잘 들었습니다. 홍의진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3월 11일 월요일 10시 20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아주 저점으로 밀렸던 폭보다는 지금 조금 올라와 있습니다. 일부에서 전문가들이 언급했던 오늘장 이렇게 하십시오 전략을 저희가 종합해서 일단 모아봤습니다. 화면 다시 한번 보시죠. 네, 먼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께서는요, 북한의 불확실성과 동시만기 앞두고 수급 부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1960선 혹은 70선 정도는 지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주셨습니다. 한국밸류 21의 이두코 대표님은 오늘 작전 타임을 통해서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데 21선 정도의 코스피 지지선을 확인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일단은 1995선 정도 깨져 있는 모습입니다.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은요, 시장이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그 방향은 외국인이 결정한다 라시면서 오늘 외국인 현물 파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선물을 어떻게 하는지 사주는지 잘 보라고 하셨습니다. 유사기 유창희 대표님도 함께 출발 상황 분석해 주셨는데 북한 리스크는 위기가 아닌 기회다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만기 이후에 코스피 시장이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가능성에 배팅을 해주셨고요. 동양증권의 고윤기 대리님은 코스닥의 중장기적 관점의 투자가 유효하다라고 하면서 이익이 괜찮은 종목들 리스트도 한 6개 정도 주신 바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들의 이러한 전략에 또 다른 전문가는 얼마나 공감을 표할지 그 부분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른바 전문가 공감도 GB스탁의 박소영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한 1시간 전에 전문가님들이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총 5개 의견 가운데 한 몇 분 의견에 공감을 표할 수 있는지요? 네, 저는 오늘 전문가들 분들 의견에 좀 전체적으로 공감을 좀 포함해서 특이한 부분만 저희 좀 의견을 추가적으로 덧붙여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전문가분들의 지금 공통적인 부분이 북한이라는 키워드가 지금 3가지 의견에서 나왔죠. 지금 현재 북한에 대한 리스크가 지금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고 그에 따른 영향이 언제까지 주식시장에 좀 이어질까라는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지금 북한의 불확실성은 우리나라의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이 되지만 주식시장을 이루고 있는 기업들의 펀더멘탈까지는 훼손시키는 사항이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의 단기적인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러한 조정의 학습 효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이어지긴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 코스피에서는 1970선에서의 지지를 좀 기대하고 있고 그러한 조정 시에는 매수 시각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두 의견 또한 제가 좀 공감하는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든 아래든 외국인이 결정한다라는 의견과 코스닥 중장기적 관점 투자 유효라는 의견에는 이번 주 동시만기일과 또 여러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죠. 그만큼 좀 수급에 집중해 줄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중에서도 지금 외국인 프로그램 매도와 지금 펀드 환매 물량의 압박 등이 있는데 이 부분이 한동안 얼마만큼 나올 것인지 귀추를 좀 주목을 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좀 수급 매도 압박이 좀 자유로운 코스닥에 관심을 가져보신 전략까지 좀 공감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편 코스닥도 오늘은 조금 주춤하는 모습 그리고 어쨌든 많진 않지만 외국인 기관의 양 매도가 걸려 있어서 코스닥도 오늘 조금 애매해진 자리 아닌가 싶기도 한데 거기에 대한 의견 한 말씀 덧붙여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장 관심 종목도 하나 알려주세요. 네, 지금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지금 코스닥이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에 따라 저는 어쨌든 이 부분이 지금 조정 시 어쨌든 매수라는 의견을 좀 유지를 하면서 지금 오늘장 전략을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미국 증시는 연일 지금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지만 우리 국내 증시는 그에 비해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디커플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조정은 일시적으로 좀 보고 있고 지난 1월과 같은 디커플링의 좀 기간이 상당 기간 지속되진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조정을 이끌고 있는 변수를 좀 꼽아보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북제재와 관련한 지정학적 우려와 또 엔화 약세, 또 삼성전자와 관련한 미국 소송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꼽아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상 이러한 변수들은 모두 시장에 이미 좀 알려드린 변수들이고 또 실질적인 부담 또한 크지 않을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변수들이 단기적으로 좀 영향력이 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단지 좀 불안하게 좀 리스크로 관리를 해보자라는 부분들은 관련 이벤트들이 이번 주에 많이 좀 쏟아져 나올 좀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일단 좀 확인해보고 가자. 그래서 매도를 좀 급하게 하기보다는 이벤트들의 결과를 좀 기초에 주목을 해보고 결과에 따라 좀 움직여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에는 EU 정상회의와 한국 금통위 금리 발표, 또 동시만기일 갤럭시 S4 공개 말고도 또 미국 예산 한도 증액에 대한 미국 정치권 움직임, 또 이탈리아 연정 구성 과정, 또 북한에 관련한 불확실성, 또 이런 부분이 관심을 좀 가져보셔야 될 텐데요. 이러한 이슈들 또한 이미 시장에서 상당 부분 노출이 되어 있고 또한 실제 외환시장이나 주식시장의 움직임 큰 변동이 좀 많이 없다는 점에서는 이제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수급 부담이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겠는데요. 주가가 상승할수록 주식형 펀드 환매가 지속이 되고 시장 상승 또한 제한을 좀 주게 됩니다. 이번 주 동시만기를 앞두고 있음에 따라 외국인과 기관 프로그램 매도 대기 물량이 상당한 부분 좀 투심에 좀 부정적으로 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환매라는 것은 통상 주가 상승 시에 좀 출회가 되면서 시장의 상승 탄력은 좀 줄어들게 해도 방향성 자체는 좀 영향성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금 현재 매물벽에 대한 물량 파악 이상의 큰 의미는 없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다만 동시만기를 앞두고 있는 이번 한 주간은 대기 물량이 시장에 부담성을 줄 가능성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중 지금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겠냐 한다면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에 한 표를 좀 주겠는데요. 그 이유는 코스피는 지금 외국인 매수와 2분기 이후 실적 개선 기대감과 함께 계속해서 좀 약간의 상승 랠리를 좀 보여줬지만 코스닥 지수는 중소기업 실적 개선이 좀 제한이 되면서 그런 상승이 좀 지속되진 못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코스피보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매수세가 좀 좋고 지수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고 부품업체들의 밸류에이션 좀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 이제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가능성을 기대해보고 있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550포인트라는 저항선을 지난 4년 내내 돌파하지 못하였지만 지금 새 정부 들어서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 정책들을 발표해내고 매물 압박이 상대적으로 좀 덜한 코스닥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이 좀 더 양호해 보인다고 좀 정리해드리면서 코스닥 시장 오늘은 조정시지만 오히려 더 기회라고 좀 보고 있고 저가 매수 전략을 좀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주가 의외로 빠지는 줄 알았는데 오늘은 이지바이오라고 들었는데 왜 추천하시는지 간단한 한마디 하고 가격 전략만 짧게 좀 들어볼게요. 네, 이지바이오는 지금 축산업 기업에서 좀 유명한 기업으로 동물 사료 및 첨가물, 배합 사료를 이용해서 바이오가스 등의 플랜트 설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데요. 지금 마니쿠 인수와 지금 3명사에 있는 사료 사업을 인수를 하면서 20개 가까운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고 또 축산업 기업 최초로 수직 계열을 마친 기업입니다. 지금 주요 주주로는 KB자산운용사에서도 올 초에 추가적인 지분을 취득하면서 6%가 넘는 지분율을 확보하고 있고 국민연금에서도 5%가 넘는 지분율을 확보하고 있고요. 수급으로는 기관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 또한 여러 차례 분할 매입한 모습이 좀 포착이 됩니다. 차트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릴 텐요. 일본 차트에서는 3,000원에서 수익 바닥을 만들고 6월 말에 지금 오버슈팅을 좀 쏘아 올렸는데요. 아직까지는 음식료 업종 내에서는 좀 재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기업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요. 매수가는 3,500원 에서의 눌림목 부분에서 잡아보시라 좀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는 3,800원, 수저간 짧게 3,400원을 좀 제시해드리면서 상반기에 기대를 갖고 좀 보유하시라고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까지 감사합니다. JB스탁의 박소영 연구원님 관심주 추천까지 있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윤의 공공시작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롭게 이제 한 주가 시작을 했고, 자, 키 리저브 훈련이 들어간 상태에서 오전장에 반짝한 코스닥이 2%까지 빠졌다가 다시 좀 반등을 주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무서우실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실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섣부르게 행동을 못합니다. 잘 아실 겁니다. 자, 이미 환율 같은 경우에도 1,100원대 지금 딱 안착하고 있는 흐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이다. 자, 시장이 조금 반응을 한번 빠르게 한번 매수세가 다시 빚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드네요. 자, 북핵 리스크는 어느 정도 디커플링이 회복되는 그 시점으로 판단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이번 주에 동심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 내에 하락이 좀 심화되는 그런 업종들이나 만약에 지수가 좀 빠져준다면은 추가적인 매수하는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일본 은행 총재도 교체가 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엔화 약세 진정 가능성이 있다는 거 조금은 참고하시고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셔야 될까요? 자, 1분기 실적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로 해가지고 편입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제 실적 시즌 거의 마무리 이제 끝났다고 판단이 되고 1분기 실적 기대가 되는 종목들로 해가지고 편입을 무조건 꼭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 또 하나는 갤럭시 S4에 대한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 관련주들 역시 IT 관련주들 조정 장세 보일 때는 조금 매수를 빠르게 해주신다면 괜찮은 좀 수익이 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코스피보다 역시나 매력적인 한 주가 예상이 됩니다. 오늘 좀 빠졌지만서도 다시 회복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기대해 주시고서 코스닥 관련주들로서 조금 매수를 하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대부분 종목들 정리가 좀 들어갔고요. 이제 지난주 목요일이랑 금요일 날 추천드렸던 종목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이 이제 테크윙이었고요. 테크윙이 지금 매수가가 한 7,360원 그때 당시 매수가 됐어요. 한 마이너스 2% 정도 나고 있는데 아직 목요일입니다. 아직 시간 좀 여유가 있고 좀 더 지켜봐야겠다. 좀 말씀 좀 드려보겠고, 그럼 왜 테크윙에 대해서 제가 추천을 드렸던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잠깐 다시 살펴드리자면은, 자, 테크윙을 제가 중요하게 봤던 포인트가 바로 연기금의 매수. 제가 말씀드렸던 게 17일이었어요. 17일이었는데 17일 이후에도 연기금의 매수가 역시나 또 금요일에도 가파르게 매수가 들어옵니다. 자, 개인들의 물량 전부 다 지금 다 잡아 먹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트상으로 흐름을 잡아 봤을 때 연기금이 7천 위에서도 계속적인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단기간에 이런 횡보 장세는 굉장히 조금 매수하기가 좋은 장세예요. 그러면 연기금의 평균 단가 자체가 7,000원 초반대입니다. 그럼 현재가랑 굉장히 비슷하다고요. 그러면 아주 강하게 연기금을 믿고서 추가적인 매수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 종목의 주인은 개인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닙니다. 자, 연기금이 이 종목 끌고 갈 가능성 높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 처음 NC라는 종목이죠. 자, 처음 NC라는 종목도 지금 한 마이너스 한 2% 정도가 2% 조금 안 되게 좀 올라가지고 나고 있는 상태예요. 자, 이 정도 걱정할 게 아니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자, 기관들이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 종목 다시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실적 역시 1분기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크고, 차트상으로도 오늘이랑 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약간 윗꼬리를 달면서 조금 빠지는 흐름이었지만서도 다시 오늘 윗꼬리 다시 달아주면서 주가 빠뜨리지 않고 올려주고 있습니다. 걱정할 게 아닙니다. 아까 마이너스 2% 조금 안 됐는데 아직 이 종목 이제 하루밖에 안 됐어요.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조금 더 지켜보겠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두 가지를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자, 한 가지 종목은 이제 한국 콜마를 제가 가지고 나왔고요. 그 다음 종목은 락앤락인데, 자, 한국 콜마부터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 콜마가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오르고 있네요. 한국 콜마가 가지고 나왔을 때는 그렇게 안 올랐는데 벌써 1.3% 이상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국콜마 화장품주, 자, 중국 도시화 수혜주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기관들의 수급 역시 굉장히 가파릅니다. 기관들 수급, 자, 금요일날 같은 경우 기관들 8만 7천 주, 자, 목요일날 5만 3천 주, 수요일날 9만 1천 주, 그 전날도 11만 주 이상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개인들의 물량만 그냥 싸그리 나가주는, 개인들이 지금 15일 이상 매도가 나가주고 있는 상태예요. 꾸준하게 매도가 나가주고 있다고요. 제가 지금 목요일날, 금요일날 종목 실패했더라고 치더라도 지금 제가 18개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14승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4패밖에 안 나왔어요. 실패라고 치더라도 굉장히 좀 좋은 승률이기 때문에 한국 콜마도 좀 기대해볼 만하겠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 차트상의 흐름 역시 꾸준하게 다시 반등을 주고 있는 찰나.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은, 자, 전고점을 한번 그 전고점을 뚫어줬고 그 전에 고점에서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이번 주에 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의 흐름 자체가 밑꼬리가 지금 장 시작부터 좀 빠져주니까 역시나
매수가 싸다 매수가 강하게 들어와주는 흐름이 오늘 지난주 내내 나와주고 있어요. 밑골이 길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 종목으로는 말씀드릴 종목이 락앤락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락앤락입니다. 자, 락앤락 역시 중국 관련 수혜주로서 조금 관심 있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역시나 이 종목 꾸준하게 신고가 패턴을 그리면서 반등이 최근 작년 10월부터 해가지고 나오고 있는 그 흐름이에요. 차트상의 흐름 꺾이지 않고 가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최근 들어서 수급상 역시도 꾸준하게 다시 한번 기관들의 3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특히 외국인들이 중국 모멘텀을 보고서 아주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매도가 나가는 것은 역시나 개인들만이 매도가 지금 매도 우위로서 물량이 빠져나오고 있다는 거. 자, 기간이 한 달 동안 매수가 마이너스 13만 주인데 최근의 흐름 자체 연기금 4일 연속 투신권 들어와주고 있고 다시 매수가 조금 천천히 들어오는 게 보이고 있다고요. 자, 걱정하실 종목이 아니고 차트상의 흐름 역시도 신고가 패턴으로서 한 번 더 자신 있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어떤 종목을 좀 선택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 벌써 이제 눈치를 다 채셨을 거예요. 자, 저는 오늘 한국 콜마를 좀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락앤락보다는 오늘의 이런 약간 오전장에 조정을 준 상태에서도 갑자기 반등을 주면서 주가를 제자리로 올려놨단 말이죠. 이런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수급적으로도 이 모습, 갑자기 상승해주는 이 모습, 오늘 오전장에 누구든가 기관의 모습이 지금 토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갑자기 코스닥 같은 종목 오전장이나 오후장이 아니고 오전장에 한 1, 2% 이상씩 오른다. 한 3% 이상씩 오른다. 코스닥이 좀 무거운 종목들은 1, 2% 갑자기 오른다. 아무도 이유 없이. 그러면은 기간 들어온다는 말씀 드렸죠. 특히 코스닥 종목들이나 거래소 종목들 그런 분위기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고 오늘은 한국콜마를 지금 현재가 수준이 한 32,850원, 900원 정도인데 무리하지 마시고요. 한 32,800원, 850원 정도로 매수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이 종목 한 일주일 동안 본다면은 새로운 패턴 그 전고점에 해당하는 부분 가격대 한번 34,500원 이상까지 한번 뚫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기관들의 수급. 자, 그러면 오늘 제가 한국콜마 말씀드렸고 일주일 뒤에 한번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선진의 공공출 작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낙폭이 꽤 심했던 양시장 모두 코스피의 경우 2,000을, 코스닥의 경우 540선을 거의 되찾아가면서 많이 낙폭을 줄이는 시점입니다. 중국장이 막 개장을 한 것 같은데 출발 상황 한번 알아볼까요?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주말에 보니까 중국의 CPI 2월달 나왔더군요. 3.2% 예상보다 많이 나왔는데 때문인지 오늘 약보합세로 개장하는군요. 예, 지금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약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2,300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장중 2,300선을 다시금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0.8% 하락한 2299.38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가 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흐름 속에서 3,000포인트 다시금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2월 수출은 21.8%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지금 수입이 6개월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월 수출입 총액은 전년 동월 대비 1% 증가한 2,634억 8,700만 달러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 수출이 21.8% 증가한 1,393억 6,900만 달러로 증가율이 전월 실적의 25%를 소폭 밑도는 모습이었지만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수출의 물량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2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시장 예상치였던 3%를 상회하는 3.2%로 발표가 났고 고정자산 투자 또한 20.7%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21.2%로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주요 지표별로 어떤 소비자 물가 지수는 좀 안 좋게 나온 모습을 보인 가운데 고정자산 투자는 예상치보다 소폭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지표별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2,300선을 다시금 위로 회복할 수 있을지 여부를 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예, 2,300에서 힘겨워하는 중국 증시 오늘 어떤 모습을 보일지 한번 추이를 잘 봐야겠습니다. 우성재 팀장님의 중국장 개장 상황 분석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김보람입니다. 먼저 오늘 살펴볼 주요 이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미국 다우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지만 코스피는 환율에 발목이 잡힌 모습입니다. 임수근 삼성증권연구원은 환율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기 전까지는 국내 증시 추가 상승은 힘들다고 말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증시 전문가들은 실적 신뢰도가 높고 갤럭시 S4 발표에 따른 모멘텀이 존재하는 IT주에 관심을 둘 것을 조언합니다. 유럽중앙은행이 지난 7일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0.75%에서 동결했습니다. 올해 유로존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했던 마이너스 0.3%보다 더 떨어져 마이너스 0.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고 물가 상승률은 중기 정책 목표치인 2%를 밑돌아 올해 1.6%, 내년에는 1.3%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추후 인하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저금리 현상이 이어지면서 고액 자산가들이 해외 채권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1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7억 6,236만 달러를 줄었던 해외 채권 결제 대금은 올 1월과 2월 각각 16억 5,602만 달러, 12억 798만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수요는 브라질, 터키 등 이머징 채권으로 몰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자세한 내용은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 증시가 글로벌 증시 강세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데 환율이 그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함께 들어보고요. 현재 시장 흐름 속에서 IT 섹터가 그래도 주목할 만하다라고 나왔는데요. 그 설명까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우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 2,000포인트 선에서 공방이 지금 나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 같은 요인에 대해서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요인으로 일단 지금 환율에 대한 문제들이 좀 많이 꼽히고 있는데요. 지난 8일 엔달러 환율이 3년 7개월 만에 95엔까지 치솟으면서 국내 수출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좀 비상등이 켜진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증시 추가적인 하락을 논하기에는 좀 그럴 때는 아닌 것으로 일단 좀 보입니다. 특히 오늘 14일에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환율 대응책이 나온다 그러면 코스피가 충분히 긍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환율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기 전까지는 국내 증시가 추가 상승이 힘들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은 1,050원 선을 저점으로 반등을 했지만 엔화 약세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오늘 19일 공식 취임할 예정인 구로다 하루이코 차기 일본은행 총재 지명자는 아베노믹스 추종자로서 추가 자산 매입 등 더욱 공격적인 양적 완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장의 엔화가 풀리면서 다음 달 초까지는 엔화 약세 우려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만 역발상 관점에서 보면 엔화가 진정되기만 한다 그러면 국내 증시는 상승 늘리를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가 연정 구성에 실패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고 미국 예산안 합의 불확실성 영향력이 생각보다는 미약해서 지금이 오히려 이제 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에 의미 있는 변곡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 등 환율 대응책이 나올지 여부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지수의 60일 이동평균선인 1980 또는 120일 이평선인 1960선 근처에서 의미 있는 바닥이 좀 형성되지 않을까 일단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미국 시캐스터 협상 그리고 국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통해서 볼 때 증시에 이제 반등 요인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에서 가장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IT주 그리고 특히나 갤럭시 S4 관련주라고 일단 좀 보여집니다. 이번 주 갤럭시 S4가 이제 발표가 되면서 신제품 출시에 따른 모멘텀이 이제 형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히 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출시되는 시점에 이후에 뚜껑을 열고 난 이후의 흐름은 조금 아직까지는 미지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발표 전까지의 그 어느 정도 모멘텀을 기반으로 한 투자가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주 20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요. 그 배경 들어보고요. 이번 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 영향까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잠깐 아까 말씀드렸지만 20의 기준금리 동결 배경 중 하나였던 이탈리아 금융시장 안정화는 향후 불확실할 여지가 아직까지 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국의 통화정책이 이미 공격적인 기조였음을 감안한다 그러면 3월 정책금리 인하 가능성은 이미 훼손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22회의 성명문이나 기자회견 등에서 향후 정책 기조에 대한 확신을 가질 만한 뚜렷한 언급이나 단서가 부재했다는 점에서 3월 20일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금번 회의에서 실질 GDP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것은 ECB 실무진의 기존 예측보다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음을 반증한다는 점에서 회복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진행될 가능성은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탈리아 정치 불안으로 올해 1월 말부터 상승 추세를 보였던 이탈리아 국채 10년물 금리가 최근 하향 흐름을 보이고 있는 등 금융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2월 총선 이후 정치 공백이 최악의 경우 가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과 이탈리아 은행들의 LTRO 조기 상환이 매우 미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탈리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3월 금통위를 앞두고 통화정책 국제 공조 가능성을 감안하여 3월 ECB 통화정책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었으나 동결에 따른 실망감으로 3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해질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 존재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미국, 일본, 유로존 등 주요국들은 이미 강력한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 중이고 향후 정책 유지에 대한 확실한 의지가 표명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동결은 국내 통화 완화를 더 이상 미룰 논거가 될 수는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에 1사분기 내수 관련 지표들의 부진 심화 재개 위험성과 가계부채 비용 부담 완화 필요성, 신정부의 부처 출범 지연에도 불구하고 폴리시 믹스 대응 차원에서의 선제적 정책 금리 인하 단행 가능성이 여전히 높고 3월 금통위 결과가 동결이다 하더라도 상반기 내 기대감으로 국내 채권 금리 하락은 지금 계속될 전망으로 보이고 이 같은 상황을 볼 때 금통위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저금리 현상이 이어지고 증시 또한 부진한 상황에서 고액 자산가들이 이머징 채권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어서 간략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금리 현상이 이어지고 코스피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자산들이 어디 갈 데를 잃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좀 어떤 훌륭한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해외 채권들이 좀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흐름들에서 이제 보통 7, 8년 만기의 은행 후순위 채권에 해도 이제 3%의 수익률을 간신히 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익이 좋은 신흥국 채권 투자를 지금 문의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요가 몰리는 투자처는 단연 브라질 국채입니다. 브라질 국채는 한국과 브라질 간의 조사 협약에 따라 이자 소득에 대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 지난해 말부터 주요 세테크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국채는 비과세를 하고서도 7에서 8%대의 수익이 나오다 보니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래에셋증권이 2010년 시작한 브라질 국채 판매는 누적 1조 1,485억 원에 달하고 있고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두 달 새 1,423억 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증권과 동양증권 등에서도 지금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환율까지 겹친다 했을 경우 이거보다 더 큰 수익도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 때문에 이머징 채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증권사들도 가입 문턱을 낮추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도 괜찮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정복하기였습니다. 네, 코스피는 2,000을 되찾았고 코스닥 역시 540선 되찾았습니다. 외국인들 선물 많이 사면서 프로그램 매수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 증시 마지막 종가는 많이 안 밀렸으면 좋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 마칩니다. 고맙습니다.